또 학습 부담들이 너무 많아서 부담 없이 그래도 주는데 공부한다는 게 어찌 그렇게 부담을 다 없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효율적인 것으로는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를테면 현장 학습이라든가 또 실제로 참여하는 그러한 교육으로는 많은 방법을 강구할 때 이것이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집중적인 교육, 교과 과정 개발에 그런 진정성 있는 국가의 배려 또 국민들의 의식이 함께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초등학교 단계에서는 6학년이었다 5학년으로 내려서 주당 3시간씩 하는데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는 뭐 5학년, 6학년, 한 학년 차이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1년 차이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이 성장 단계에선 5학년하고 6학년의 지적 습득의 성숙도가 매우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같은 거는 6학년에 가르쳐야 된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모든 이구동성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는 지금 2학년 1년간에 5시간씩 집중적으로 이수해버리는데 기억이라는 건 아주 기억력이 특출하고 흥미가 있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서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는 2, 3학년을 펼쳐서 이를테면 2학년 때는 뭐 고려시대까지 조선 전기까지 하고 3학년 때 또 이어서 해야지 한꺼번에 고조선부터 그냥 대한민국 현대사까지 하면 애들이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세계사, 동양사까지 함께 가르칩니다. 책이. 이래서 더 막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의 그런 어려움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85시간에서 많은 이제 학교들이 102시간으로 하지만 그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 데서 이게 뭐 꼭 국사만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전체 시수에 편성해서 매우 작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후딱 해치고는 2, 3학년은 국영수로 집중하니까 이제 특히 수능에 나오려면 고등학교 1학년에 끝나고 다시 3년 전에 2년 전에 것을 다 들춰보고 한다는 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매우 교육 현실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의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시수의 문제뿐 아니라 한국사를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니까 여기에서 어떤 계열화의 단계별의 그런 여러 가지 차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내용이나 고등학교 때 내용이나 큰 차이가 없어지면 역사 교육의 흥미와 신뢰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 교육과정 개발할 때 좀 더 이 계열화의 방법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뭐 현장 교사, 교수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는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하니까 상당히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매우 다양하고 치열했습니다. 근데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 것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근본적인 어떤 영혼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이제 초보적인 단계지만 거기에서 주로 인물사 중심으로 가면 좀 금방 친근해지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사과에도 면접을 하면 네가 존경하는 인물 얘기하면 다 아브라함 링컨 뭐 이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얘기해야지. 그러면 또 뭐 이상한 소리들 해요. 잘 기억이 금방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뭐 이순신 장군도 계시고 세종대왕 나올지 않는데 안 나옵니다. 별로 이렇게 주입해서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짧은 역사에도 얼마나 훌륭한 인물을 내세우고 대통령마다 링컨 뭐 이러면서 그분들의 어록을 잘잘 외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다가가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인물사 중심이면서 또 저기 지역의 역사, 그러니까 이를테면 선릉역 앞에 아파트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선릉을 가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 중에 한 기인데 40기가 등재되어 있는 선정릉인데 선정릉엔 누가 묻혀 계시냐?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조선왕조 9대 성종임금, 정현왕후 윤씨, 11대 중정임금이 세 능이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인물 얘기하면서 또 현장도 다니면 아주 재미있고 흥미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도 하고 또 남한테 또 얘기도 해주면서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서 멘토를 또 찾아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역사 속에서 세워줘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훈민정음 제작하셨을 때 정말 우리가 이 한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여기에서 묻어나는 세종대왕의 진정성, 정말 인간 사랑의 따뜻한 가슴, 우리 것 찾기 운동에서 자주성, 독창성, 한글 창제에 대한 진정한 아끼는 마음, 눈은 떴는데 글을 몰라서 어두운 세월을 사는 이 백성들이 가여워서 안타까워서 지은 이런 소통과 배려와 그런 지식의 나눔의 문자, 이런 걸 속속들이 새겨주면 거기서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창의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설 하나 보여드리면, 저거는 이제 고려 시대에 이 모근 이색 선생의 아버지 가정 이곡 선생이 고려 말에 아주 도덕적으로 부패되고 가진 자는 너무 물질에 대한 욕망이 민생이 피폐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진 글이 참화설입니다. 말을 빌렸단 이야기예요. 돈이 없어서 말을 빌릴 때 그래도 상등급을 빌리면 그래도 좋은 말을 빌리면 오히려 낙상의 위험이 더하다는, 일약 낄낄 기상이 상승해서 마구 달리다 보면 고개에서 넘어지고 건너가다 넘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큰데, 오히려 여인 말을 빌리면 조심해서 비리비리 하니까 넘어질까 봐 개울을 건널 때도 걸어서 가고 고개를 넘을 때도 걸어서 가니까 낙상의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잘 나갈 때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말을 빌렸다 해도 마음이 이런데 모든 것이 다 빌린 거라는 거죠. 지고 갈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임금은 백성에게서, 노비는 상전에게서 다 빌린 것인데 왜 그리 가진 것에 집착을 내 것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영혼의 소리들이 결국 부패하는 시대를 다시 새롭게 이어가는 샘물 같은 그런 산소 같은 이야기들이 어려운 6학년이면 많이 성숙돼 있어요. 요즘 애들은. 이런 데서 그런 어록을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그 시대가 다가오고 거기에서 많은 지금의 어제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의 도덕심도 생기고 거기에서 책임의식도 생긴다는 거죠. 안창호 선생님의 어록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좋아하는 어록 중에 하나인데,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이 일제시대에 쓰신 글이에요. 자기가 인물이 없다고 한탄이 되지만 왜 그 사람은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느냐.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건전한 인격제가 되라 하시면서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려면 미소 운동을 벌이자. 우리가 미소를 지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는 방글에, 젊은이는 빙글에, 노인들은 벙글에 하면서 우리가 미소로 우리의 암울했던 시대를 미소로 우리의 독립의 그러한 앞장을 서자는 그런 뜻의 어록들, 이런 것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외우면 어렸을 때 우리 배운 노래는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의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선현들의 말씀에서 시대를 이겨냈던 그런 진정한 말씀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길이길이 기억되는 역사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중학교에 가면 저는 일단 시대적인 조명은 필요하니까, 역사니까 시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서 정치사와 문화사를 중심으로 하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창의성 그리고 역사적 상상력을 주게 되지 않는가 하는 데서 이때야말로 문화 현장과 함께 더욱더 이 문화 현장의 체험과 또 실제로 문화 현장을 직접 탐구하고 보고서도 쓰고 또 만들어도 보고 그런 속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 환구단이 있는데요. 원구단이라고도 하죠. 많이 조선호텔 가셔서 저 밑에 있는 팔각정이라고 흔히 보시는 저 그 건물은 원궁우입니다. 저 원구단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1897년에 고종 황제께서 명성황후도 2년 전에 참담하게 시해당하고 아간파전까지 갔다 오면서 이제 영혼을 정말 다시 찾아서 이 나라를 부흥시키자 해서 대한제국이라고 선포를 하고 황제의 고유식을 한 것이 지금 조선호텔 자리입니다. 환구단을 져서 천신에게 고하고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럴 때 위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패 신주를 모신 곳이 지금은 남아있는 저 황궁우고 저 원구단은 없앴잖아요. 언제 없앴냐면 1910년에 일제에 우리가 식민지 되면서 총독부가 접수하고 1913년에 허물어버리고 철도 호텔이 들어서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다시 더 멀리 올라가질 않고 그냥 호텔이라는 생각만 하고 반도 호텔이 됐고 다시 그것을 다시 허물고 할 때 불화를 받은 게 조선 호텔 아닙니까? 사실 조금 역사의식이 있었다면 그때의 저 황구단을 다시 복원했어야 합니다.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일제가 파괴한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일제는 저런 것을 놔두면 조선의 기운이 상승할까봐 마구잡이로 그냥 호텔로 만들어 버리고 또 우린 몰라서 또 호텔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저 정자로 써볼만 정원의 정자가 해볼만 하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황궁우를. 근데 다들 조선 호텔에 드나들어도 저게 황궁우의 신주를 모시던 신성한 곳이었다 하는 거 많이 잊혀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답사 또 박물관 그리고 문화재 보호운동 숭례문도 실제로 그 뜻을 모르고 가르쳐 주질 않았으니까 범인이 화풀이로 불태워버리는 그런 비극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것을 아끼는 것은 알아야 소중함을 알고 그러면서 보존도 하고 이어도 줄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중학생 때 조금 입시에 대한 부담은 좀 덜 하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우리의 문화에 대한 그런 소중한 의식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아는 것만큼 느낀다고 우리 문화 창조의 그런 정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그런 것을 지키는 그 실록도 두 사람이 지켜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정신들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면 훨씬 다가가는 교육을 느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등학교의 교육에 가서는 조금 아무래도 방대해질
게 없고 또 그만큼 이제 지적 성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선 이제 정치 문화는 조금 축약해서 이미 배웠던 거니까 조금 일깨워주는 역할만 하고 사상사, 대외관계사, 또 생활사, 뭐 이런 사회 경제사 이런 것들의 학습 범위를 확대